안녕하세요. 약관과 차트를 보는 박수용 손해사동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뇌출혈, 파킨슨 등으로 80% 이상 고도후유 장애를 진단받게 되면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보험금이란 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막상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되면 보험사는 예상하지 못하는 그들만의 논리를 대며 80% 이상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보험사는 어떠한 논리로 80% 이상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험사의 논리를 깨려면 먼저 그들의 무기로 삼는 약관을 알아봐야 하는데요. 후유장애는 상해이냐, 질병이냐라고 두 가지로 구분되어 후유장애를 평가합니다. 보험약관에는 이런 문구가 들어가는데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 결과로 약관에 정한 장애 분류표상 장애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 상태가 되었을 때 가입금의 전액을 지급한다. 여기서 문제는 씨앗이 되는 핵심 키워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상해냐, 아니면 질병이냐의 직접적인지를 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장애 분류표상 합산 80% 이상 후유장애에 해당이 되는지입니다. 셋째로는 영구장애로 장애가 확정되어 있는지입니다. 보험사는 바로 이 세 가지 요건을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네 가지의 치밀한 방어 논리를 만들어내는데요. 첫 번째로는 80%에 해당되지 않는다입니다. 미충족되었다. 약관에는 여러 신체 부위에 장애가 남으면 각각의 지급률을 합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척추의 장애로 40%, 다리의 장애로 50%, 그러면 합산해서 90%. 따라서 고도 후유 장애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어떻게든 80% 밑으로 끌어내기 위해 억지를 부립니다. 이건 동일 부위 장애라 합산할 수 없다거나 또는 하나의 원인에서 파생된 장애인이 가장 높은 거 하나만 인정하겠다라고 주장합니다. 환자가 대학병원 교수님한테 80% 후유장애를 장애 진단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자체 의료자문을 통해서 지급률을 깎아내리고 부지급 통보를 하는 식입니다. 둘째로는 영구장애가 아니다입니다. 뇌손상이라든지 척추손상, 신경계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2018년 4월 이후 약관에는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장애를 평가한다. 그러나 12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장애평가를 유보한다라는 문구를 근거로 보험사는 아직 재활치료로 기능이 호전될 가능성이 뚜렷하다. 장애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며 장애평가 시기가 너무 이르다고 주장합니다. 사실상은 장애평가를 유보시켜버림으로써 보험금 지급을 기약 없이 미루고 환자를 지치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중요한 건 어느 시점에 80% 이상 장애 상태로 볼 정도로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가인데 보험사는 회복의 희망 고문을 보험금 부지급의 핑계로 삼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상해이냐 질병이냐입니다. 만약 고객이 가입한 담보가 상해 80% 후유 장애만 가입이 되었다면 보험사는 이거 환자분 기억력이요. 원래 갖고 있었던 질병 때문입니다. 이거 사고 때문이 아니에요. 라고 하고 반대로 질병 80% 이상 후유장애 보험금만 가입되어 있다면 이건 외부 요인이 상해다 라고 선을 긋습니다. 애초부터 보험 약관상 보장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단기간 내에 사망할 수 있다입니다. 이것 또한 약관의 신경계 장애를 평가할 때 단기간 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장애를 평가를 유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험사는 현재 장애를 평가할 수 없고 사망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주장합니다. 어차피 단기간 내에 사망에 이를 텐데 고도후유장애 보험금 대신에 사망보험금 먼저 드리겠습니다. 마치 선심을 쓰는 척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망보험금 하나만 주고 고도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속내입니다. 80% 후유장애 보험금은 적게는 몇 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 지급금이 생기기 때문에
보험사가 꼼꼼하게 심사해서 누수되는 보험금이 없게 하는 것은 맞겠으나 보험 약관을 축소 해석한다든지 단순히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한 해석이라면 이건 보험의 진정한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80% 효율장애와 관련돼서 보험금 분쟁 중이시라면 보험 약관과 의학적 관점에서 보험사의 논리를 들여다보는 그들의 논리가 만약에 맞지 않다면 그에 반대되는 합당한 논리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80% 효율장애와 관련된 문의가 있으시다면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간호사 출신인 박소영 손해사용사였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